마이너스의 손 대신 사업마다 이제 망했다. 얼마 전에 인스타를 보다가 재밌는 인스타를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 모 회장님에 대한 얘기가 좀 있더라고. 그게 뭐였냐면 마이너스의 손 이러면서 그 회장님이 손 대신 사업마다 이제 망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다 실패했다 막 이러잖아. 근데 정말 실패한 걸까? 라는 생각을 나는 좀 하거든. 기업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시도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해. 옹꿈사라는 곳도 처음에 우리가 미국 구매대행부터 시작을 하고 일본 구매대행, 뭐 독일 구매대행, 영국 구매대행, 프랑스 구매대행, 중국 구매대행, 병행수입, 쇼피, 라자다, 큐텐, 아마존 정말 여러 가지 많이 했거든.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는 장사가 언제나 좀 잘 되면 좋겠는데 한 2년에 한 번씩은 꼭 위기가 오는 것 같아.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사실 되게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언제라도 변하거든. 예를 들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매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율이 오른다든지 오픈마켓의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리고 있었던 상품 수가 확 줄어든다든지 스토어가 잘리기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회사가 점점 커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사업도 내 생각에는 생애 주기가 있는 것 같아. 그나마 최근에 좀 많이 사람들한테 부각을 받는 게 중국 구매 대행인데 중국 구매 대행이 사실 우리가 옹꿈사라는 카페를 시작할 때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였었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구매 대행보다는 미국 구매 대행이나 유럽 명품 구매 대행이 좀 많이 유행을 했었고 사람들이 중국 구매 대행을 하려고 하면 그때는 배대지조차도 좀 찾기가 힘든 때가 있었거든. 지금이야 이제 너무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때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사람들한테 권하잖아. 그러면 다들 중국 구매 대행 왜 해요? 뭐 그 싸구려 물건 누가 사요? 약간 다들 이런 분위기였어. 그러다가 우리가 옹꿈사 시작할 때쯤 해가지고 기류가 좀 변하기 시작했지. 그때 처음 시작하셨던 분들은 물건을 마진 한 30%? 40%까지도 놓고 팔았어.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한 1000개 올리잖아?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때가 있었어. 그때가 이제 막 태동기였지. 사람들도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을 때 먼저 들어가신 분들이 좀 많이 선점하는 그러다가 중국 구매 대행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유튜브에 나오기 시작하지. 온라인 붐은 사실 신사임당님이 좀 많이 일으켜서 만들었었고 그때 이제 온라인 붐으로 제일 많이 했었던 건 스마트 스토어인데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자본 없으신 분들이 이제 중국 구매 대행 많이 했었거든. 이제 많이 벌었지 사실 그때. 그 중국 구매 대행 강의를 만들고 거의 초창기에 우리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노출되고 얼마 벌었어요 뭐 매출 얼마 나와요 막 이런 말이 나올 때가 그때였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중국 구매 대행에 뛰어들기 시작했지.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예전만큼 매출이 안 나오는 거야. 예전에는 뭐 30% 40% 마진을 받다면 20% 30% 낮춰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거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중국 구매 대행 해도 이제 많이 못 보네, 중국 구매 대행 위험하네,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중국 구매 대행 너무 힘들어요, 중국 구매 대행 하다가 고소당했어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예전보다 이제 중국 구매 대행 하시려는 분들이 좀 적어졌지.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계속 중국 구매 대행이 저물 거야. 언젠가는 사람들한테 많이 잊혀지고 이제 잘하시는 분들만 계속 진행하시면서 처음에 아무도 없을 때 성장으로 쭉 올라가다가 이제 돈 벌었어요 라는 사람들이 많이 영상이 나오면 피크를 찍고 그 영상을 보고 시작하셨던 다른 분들이 부정적인 영상도 같이 올라오면서 정체기를 겪다가 숙으로 들겠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쭉쭉쭉쭉 그 사업 영역이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사업이 생애 주기를 겪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수익률이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 1000개 올렸을 때 30% 벌었던 사람이 나중에 그 정도를 못 버니까 훨씬 더 많은 수의 상품을 올려야 되고 그보다 더 적은 이익률을 가지게 되니까 예전에 그 상품수 대비 수익률로 사람을 한 명을 썼다면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이 나와야지 예전만큼의 수익률이 가능해지니까 2명, 3명을 쓸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이제 일본 좋습니다 하니까 일본으로 구매 대행으로 많이 넘어가셨잖아.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사업을 찾게 되는 것 같아. 신사업이라는 건 사실 되게 모험이라고 생각하거든.
투트랙님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사업 5개 펼치면 하나 정도만 계속 끌고 갈 수 있게 되더라, 이런 말을 농담처럼 했었거든. 근데 사람들은 성공한 하나보다 실패한 4개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분명히 그렇게 시도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 계속 0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생애 주기가 있으면 그 사업이 언젠가는 저물 거잖아. 그 다음에 직원을 써야 될 돈은 어디서 벌어야 될까?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업을 계속 조금씩 넓혀가야지 매출이 오르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참 존경스러워. 사람들은 마이너스 손이라고 막 놀리고 뭐 삐에로 쇼핑 망했네, 뭐 피코크 망했네, 뭐 이렇게 막 써놓긴 하지만 커피 전문점만 해더라도 어마어마하잖아.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인지되는 브랜드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통업계 쪽에서는 롯데가 1위였어. 롯데백화점이 부동의 1위였었거든. 근데 그걸 뒤집은 사람이야. 그런 거는 사람들이 별로 생각 안 하지, 망한 것만 보니까. 근데 그 망한 거에서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 어쨌든 그것도 경험치가 쌓여야 되는데, 무조건 하는 것마다 손대면 다 잘 된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은 힘든 거잖아. 우리 회사를 그 대기업에 비교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남들이 안 해봤던 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처음 시작하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걸 다 챙겨야 돼.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 패스트 팔로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해놓은 걸 그대로 따라가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베트남 구매 대행 하세요 라고 해서 내가 베트남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베트남에 있는 배대지부터 알아봐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베트남 구매 대행을 굉장히 잘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베트남 구매 대행에 들어오시는 분은 기존에 내가 만들어놨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거나, 아니면 그 시스템과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칭호라고 생각을 해. 결국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견뎌낼 수 있을 만큼 실패를 하는 건 분명히 그만큼의 경험치를 얻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오히려 그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해본다면 더 문제 아닐까? 내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 라는 책이 있어. 그 책에서 보면 치즈를 찾았는데 그 치즈가 언젠가 없어질 거라는 걸 알아. 근데 그 없어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창고에서만 그 치즈를 먹고 있지. 또 다른 집단은 이 치즈가 없어진다라는 걸 알고 또 다른 치즈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야. 그 다른 치즈를 찾아 나서는 데는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하겠지. 근데 없어진다는 거, 아까 전에 내가 사업에 생애 주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 생애 주기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언젠가 그 사업의 이익률이 악화됐을 때, 그 사업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걸 대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새로운 무언가 사업을 시작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뭔가 아기가 맞을 것 같으면서도 아기가 안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해보고 한 우리조차도 할 때 두렵고 무서워. 결국엔 그걸 이겨내야지 또 다른 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 새로운 게 약간 무섭지 않으면 그거대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긴 해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 안 해봐서 그래. 실패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실패가 뭐 무서워? 약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실패를 한 3번 4번 겪잖아?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 그냥 안주하고 싶고. 그런 게 있거든.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멈춰있는 물체는 외력이 오지 않는 이상 계속 멈춰있어.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는 건 에너지를 써야 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 대기업 회장님이 마이너스의 손이니 이런 말 할 것 없이 내가 실제로 진행하면은 정말로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 우리같이 이제 1인 샐러드는 다 내가 알아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에너지도 많이 들고. 하지만 언젠가 치즈는 없어질 거니까. 창고에 있는 치즈는 없어질 거니까. 무서운 거 알지? 다 무서워. 오늘은 이제 내가 진짜 인스타에서 봤었던 그 유명한 회장님 인스타 릴스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는데, 오늘 같은 이런 얘기가 듣고 싶다면 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면 재밌는 이야기 좀 많이 할 테니까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네. 그럼 안녕.